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 주식 싹쓸이 시간입니다. 진행의 이혜림입니다. 자,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방향성을 잃은 증시. 하지만 이제 개별 종목 장세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약간은 치고 빠지는 전략이 좀 유효한 고수들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싹쓸이와 함께 하신다면 다음 주 조금 더 현명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1분기 어닝 시즌이 삼성전자와 LG전자를 기점으로 시작이 되게 됐고요. 또 미국의 행보, 또 3월에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예의주시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마감부터 보겠습니다. 자, 토요일 아침 3대 지수가 모두 올랐습니다. 다우지수가 0.4% 상승한 34,818. 나스닥이 0.29%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 0.34% 올랐습니다. 고용지표 호조의 상승세가 3대 지수 모두 나타났고요. 투자자들은 고용보고서와 국채금리 움직임 등을 주시했습니다. 유가는 $1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 전날에 개인 소비 지출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미증시 3대 지수가 다 급락했는데 하루 만에 회복을 한 모습이었고요. 자, 그럼 국내 증시 볼까요? 자, 금요일 증시가 4월 첫날부터 하락하면서 방향성을 잡지 못했습니다. 2,739로 거래를 마쳤고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난주 내내, 이번 주 내내 이어졌습니다. 자, 코스닥 마감은 금요일에 940의 거래를 나타나면서 방향성은 좀 미미하지만 코스닥의 엔터주, 리오프닝 관련주, 이제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 관련주 등은 상승세가 뚜렷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진 종목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자, 이번 주 시장 분석과 다음 주 전략, 그리고 여러분들 종목 상담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02-7862-102-1023번 전화 열려 있고요. 문자 메시지는 013-3366-8200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릴 종목의 이름,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MTNW 어드바이저 공명정지우 위원이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에 먼저 분석부터 세 가지로 요약해 볼까요? 예, 제가 이제 이번 주 좀 자세하게 분석해드려 볼 텐데요. 일단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우크라이나랑 이제 러시아 이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지수가 이제 아직 본격적으로 올라오지는 않는데 차별화된 종목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쌍용차 인수전이 좀 재차 과열 양상으로 올라오면서 또 이제 관련주들이 급등락이 나타나고 있죠. 약간 좀 투기성인 것 같아요. 뭐 에디슨 EV가 갑자기 급등했다가 거래가 정지되고, 그러다 광림 쌍방울 그룹이 인수전에 참여했다니까 급등이 나오고. 근데 한번 고민 생각을 해보면 쌍용차는 현대차가 아니죠. 실적이 대규모 적자가 나고 있고요. 자본 잠식이 돼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실한 회사예요. 근데 그런 기업을 인수하려고 했다라고 해서 급등이 나타난다. 정상적인 급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좀 매매를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다라고 했다가 안 한다고 갑자기 나오면 아침부터 그냥 급락이 나오면서 손을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시장은 리오프닝 수혜주들을 좀 주목하고 있죠. 일단 오미크론 같은 경우가 그래도 이 팩트, 정확한 부분은 사실적인 부분은 이제 치명률이 좀 델타 변이에 비해서 낮아진 측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치명률이 높지 않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오미크론이 좀 이제 둔화되고 나면 새로운 치명적인 변이만 나타나지 않으면 위드 코로나 기대감은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하이브라든지 RBW 요즘에 이 엔터 업종들이 이제 대면 이제 콘서트라든지 팬미팅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급등세가 또 이뤄지고 있고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이제 국제유가가 지금 배럴당 $100 이하로 내려왔거든요. 간밤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략 비축용도 방출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앞으로 일단은 석유가 지금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석유 가격이 급등하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이제 석유는 많은데 러시아에서 이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석유 이제 공급이 좀 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시적인 우려감 때문에 이제 급등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결국에는 긴 흐름을 보면 석유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탈석유화에 각 국가와 기업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도 지금 탈석유화에 나서고 있죠.
그리고 미국의 이제 유용한 엑소모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국제유가 상승 수혜주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한국 콜마 이런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의 급등이 나타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 해드렸을 거예요. 일단은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온다라고 해서 화장품이 평상시보다 폭등할까? 수요가 그럴 가능성이 좀 적죠. 필수 소비재거든요. 그만큼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라고 해가지고 뭐 여성분들이 화장을 좀 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화장을 더 많이 확대하지 않을까,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그래서 여성분들은 그만큼,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외모에 대한 그런 생각들 가꾸는 이런 대세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화장품은 평상시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썩 많이 회복이 이뤄지기보다는 아마 경기 소비재,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이 아마 하반기 좀 더 주목받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리오프닝 수혜주도 그래도 좀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고요. 이 5G 업종이 좀 지난주에 좀 강한 흐름이 전개됐죠. 이노와 아이리스라든지 HFR 이런 이제 신정부 정책 수혜주들이 부각되면서 이제까지 또 상대적으로 못 올라왔던 업종들 위주로 순환매 양상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베스트 어드바이저와 함께라면 우리는 이런 분석과 또 전략과 그리고 종목들도 다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분석들을 해봤고요.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떤 점을 가장 예의주시해야 되나요? 예, 이제 중요한 부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좀 주제를 갖고 왔어요. 앞으로 이제 4월달 이제 접어들고 있죠. 5월달은 뭐가 있을까요? 5월달은 이제 신정부 출범이 있죠. 네. 그게 가장 큰 화두예요. 예, 그래서 신정부 출범 전에 탐색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월달에 적극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야 되는데 어떤 게 신정부 수혜 주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미 원정 건설 많이 올라왔습니다. 단기 과열권에 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이제 주도주 관점에서 탄생할 수 있는 업종들이 뭐가 있을까? 분명 IT 자동차는 이제 신정부 정책 핵심 수혜 업종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는 역시 IT 자동차로 국가를 이끄는 이런 중요한 산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가상자산, 지금 비트코인도 이제 5,600만 원대 이상 회복하고 앞으로 정부에서 이제 제도권 안에 편입시킨다라는 얘기들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상당히 또 주목받을지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가상자산에 대해서 중요성을 생각하고 행정명령을 이미 발동을 했기 때문에 역시 이제까지 상대적으로 덜 올라왔던 업종들 위주로 순환매 장세에 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 달 윤석열 정부가 출범합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이제 자기 정부의 경제 방향을 예상하며 수혜 업종 찾기가 참 분주한 모습인데요. 아직 새 정부 출범까지 한 달가량 남았지만 벌써 그 움직임이 아주 발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주요한 그 부분을 짚어드렸는데 좀 더 자세하게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또 9시에 공개 방송 무료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새 정부 출범에 좀 더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함께 기법, 강의 기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주식 싹쓸이 제가 중요한 내용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 싹쓸이 주식투자법 오늘 주제는요. 일단은 이 미포사 기법 강좌 요즘에 제가 좀 이제 밀고 있는 건데요. 믿고 보는 싹쓸이다. 기법. 성공하려면 회사의 주인을 따라가라. 주인을 따라가야죠. 그 회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외국인도 아니고요. 그리고 미래학자도 아니고요. 그리고 개인 기관 투자가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 회사의 주인, 최대 주주와 대표이사의 생각이 어디로 또 방향을 잡고 있느냐.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이제 투자도 역시 결정권자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역시 이제
주인을 따라가라. 그러면 이제 예시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 텐데, 제가 이 종목은 올해 한 1월 달쯤에 관심 있게 보고 설명을 드렸던 기업인데요. 일단 금강 철강이죠. 이제 포스코 판매죠. 포스코 코일을 공급받아서 가공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무엇보다 유럽의 이제 최대 철강 공장이 피해를 입으면서 요즘에 철강 가격 상승 기대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작년도도 실적이 좋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또 실적이 더 좋아질 전망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5월 달에 최대 주주가 지분을 확대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요. 그리고 계열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일단 금강 철강 같은 경우가 공시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작년도 이제 2월 달, 올해죠. 작년도죠. 작년도 2월 달부터 좀 이제 수급이 나왔던 기업인데 장내 매수세가 이렇게 장내 매수세가 밑에 보시게 되면 이게 22,000주, 만주, 맨 밑에 16만 주. 이렇게 수급이 6,800원대에서 6,700원대까지 뭐 가격이 싼 건 아니에요. 그런데 높은 가격이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다. 뭔가 이제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역시 이 종목도 제가 올해 1월 달에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작년도 이제 1월 달, 2월 달 이제 수급은 들어왔지만 그때 바로 안 갔어요. 그런데 지금 2021년도 10월 달 들어서 720원 터치했어요. 그리고 720원 터치했어요. 그리고 723 부근에서 쓰리바닥 패턴이 형성이 되니까 옆으로 횡보세가 나오다가 갑자기 랠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포가 매집 들어오고 또 바로 안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722선 부근에서 싹쓸이 기법은 뭡니까? 이 바닥에서 쓰리바닥 시연할 때, 쌍바닥 시연할 때를 주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튀기 시작을 하죠. 6,000원대 후반대에서도 수급이 들어왔다. 7,000원대다.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그렇게 고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윗꼬리가 많이 달리기 시작은 하죠. 이렇게 윗꼬리가 5개가 나옵니다. 자꾸 매도 압력에 눌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만약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만약에 4월이나 5월 중으로 어느 정도 평화 국면으로 만약에 접어든다라고 하면 다시 또 철강 가격이 안정세가 또 접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많이 올라왔던 기업들은 급등을 할 때는 이제 추격 매수는 좀 지난 것 같아요. 싹쓸이법 어디에서 매수해야 됩니까? 이 바닥에서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만 매수 기회가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기까지는 그래도 한번 해볼 수는 있어요. 거래량 늘어날 때까지. 근데 이제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는 추격은 부담스러운 거죠. 더 올라간다, 떨어진다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가 바닥일까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게 되면 훨씬 더 성공 투자의 지름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고 지금은 이제 보유하신 분들 한해서 이제 5일선 매매를 좀 더 이어나가고 단기는 이 분홍색이죠. 11선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11선 매매를 이어나가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주식은 급소가 있고 매매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초록반 컴퍼니를 좀 오늘 자세히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최대 주주 관계사 포함해서 최근 들어 이제 3자 배정 유중 560억 지분이 확대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작게 들어온 게 아니고요. 자그마치 560억. 그런데 이례적으로 회장이 처음으로 상장 이후 처음으로 50억 정도를 자기 이름으로 이제 50억 정도 지분 투자를 한 거예요. 1,130원대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가랑 큰 차이는 안 나죠. 그런데 올해 중요한 부분이 저도 이 BTS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아들이 굉장히 이 방탄소년단 음악을 좋아하거든요. 지금 6살 그리고 9살 이렇게 어린데도 좋아요. 다이너마이트를 따라하는데 춤까지 추면서 굉장히 잘 춥니다. 제 눈에는 잘 쳐요. 제 눈에는 잘 치는데 이 BTS 드라마가 이제 유스라는 드라마가 출시가 이어질 예정이에요. 이게 좀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초록뱀 그룹이 드라마는 기가 막히게 잘 만들거든요. 예전부터 이제 주몽이라든지 올인, 그리고 나의 아저씨, 오해영, 그리고 최근 들어 펜트하우스까지 뭐 드라마를 출시를 하게 되면 무조건 거의 히트를 친 대작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번에 글로벌 OTT 시장에 내놓을 예정이죠. 이게 상당히 기대감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자체적으로 IP를 확보해서 올해부터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 개선에 굉장히 적극적인 열을 올릴 것 같거든요.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은 이승기 씨 소속사를 인수했어요. 저도 이승기 씨 좋아하는데 이승기 씨, 이선희 씨
소속사를 이번에 수백억을 들여서 인수했죠. 개그맨 중에서 이제 이영자 씨 소속사도 인수를 했죠. 그래서 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작년도에 이제 2천억 가까이 자산을,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면서 올해부터 공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면서 역시 가상자산 쪽에도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강남구 신사동 쪽에 800억 들어서 4억을 인수했습니다. 저도 강남구 신사동에 땅, 4억 하나 사고 싶네요. 그만큼 많이 이렇게 돈을 들여서 샀다는 거. 그런데 거기에 다른 쪽에 자금이 들어간 게 아니고 최대 주주 측에 유증 자금이 들어갔다는 게 중요한 거죠. 1년 동안 보유 회수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팔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작년도 순이익이 650억을 달성했어요. 그러니까 비덴트 쪽에 한 500억 정도 지분 투자가 500억이 아니죠. 600억 이상 지분 투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비덴트 요즘에 순이익이 뭐 장난이 아니죠. 2,200억. 지금 비덴트가 갖고 있는 빗썸 지분만 매각을 한다라고 해도 당장 5천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밸류에이션이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 커지면서 높아지면은 NFT 거래소까지 설립되고 신사업까지 잘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밸류에이션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조단위 가치도 나중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매출이 조단위 이미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비트코인 움직임도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미 글로벌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미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이제 파생 상품을 출시했다는 건 제도권 아래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은 요즘에 SK그룹이 자체적으로 가상화폐를 발행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도 앞으로 분물 터지듯이 가상화폐 발행에 나설지도 몰라요. 왜? 삼성도 메타버스 시장에 진출하겠다. 아니 메타버스 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하는데 가상화폐를 발행 안 하겠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앞으로 이제 시장은 또 가상자산에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도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가상자산 쪽은 어디서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플랫폼 회사? 그렇죠. 가상화폐 거래소 쪽이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죠. 그래서 그쪽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는 부분이 역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도 두나무의 지분으로만 지금 수천억을 벌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 두나무나 이 빗썸 같은 경우도 1,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국내 증시에서 만약에 가상자산을 제도권 아래 편입시킨다라는 얘기만 만약에 신정부 출범하면서 그런 얘기만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또 테마가 형성이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항상 오늘의 주제는 이거죠. 최대 주주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최대 주주가 이 회사의 지분 투자가 수십억 그리고 관계사까지 수백억 들어갔다는 건 역시 앞으로 관심 있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개인 돈으로 투자가 들어갔다는 거. 뭐 이분은 요즘에 이 최대 주주 같은 경우 기부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이 회사 차트를 한번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종목도 이제 바닥에서 외바닥, 쌍바닥, 그리고 쓰리바닥 패턴이 형성이 되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721선 아래에 있습니다. 이 라인대를 돌파하게 되면 고점일까요? 이 회사 지금 PBR 1배만 간다라고 해도요, 2,200원이에요. PBR 1배가. 그만큼 이제 아직 청산가치에 미치지도 못하고 있고, 이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는 본격 상승 전환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예상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주식은 자기만의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돼요. 720선을 돌파한다는 건 앞으로 본격 상승 전환 시도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 그렇게 고점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앞으로 721선 부근 돌파가 이루어지는지 잘 주목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월봉 차트는 없네요. 그래서 월봉 차트를 한번 제가 봤을 때 5개월 평선 이제 회복 안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같은 경우도 한 20-30%대로 작은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남의 땅을 최대주주 돈으로 지분을 사옥을 늘리고 그리고 최대주 지분을 늘리고 그리고 실적도 순이익이 한 600억, 700억 가까이 나오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 회사는 아마 앞으로 가상자산 쪽이 중요할 것 같긴 하지만 자회사 초록뱀 미디어의 지분 가치도 분명히 있죠. 그쪽의 지분 가치만 해도 아직까지 또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초록뱀 미디어도 작년도 250억 지분 투자를 더 확대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자회사가 요즘에 롯데홈쇼핑의 지분을 수백억을 취득하면서 2대주로 올라서 있죠. 그리고 자회사 위메이드 쪽도 투자를 받았다. 그러니까 뭐 이상한 기업은 아니에요, 분명. 드라마도 유명한 드라마도 굉장히 많이 만들었던 기업이고 앞으로 나올 예정이고 그러면서 재무 상태도 탄탄한 상태에서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는데 이미 눈에 띄게 이익이 급증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역시 눈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가주라고 해서 뭐 아무 기업이나 선택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차트를 보면서 접근하면 분명히 성공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믿고 보는 싹쓸이 기법 강의 믿보 싹 함께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종목 상대 함께 할 텐데요. 01786-1022 전화 열려 있고요. 문자 메시지 013-3366-8200번으로 종목 이름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예, 매수가와 비중이요. 15만 5천 원, 15만 5천 원? 비중 100%. 아유, 100% 화끈하시네요. 이거 그럼 이번 네. 주 언제 사신 거세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한 달 정도 전에 아마 예. 리오프닝 그 기대감으로 뭐 매수를 하신 걸까요? 네네, 많이 떨어졌을 때 샀어요. 예. 16만 5,500원.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올랐어요. 매수가 대비.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앞으로 계속 좀 더 상승할 건지 궁금해서요. 네. 그게 가장 궁금하죠. 네. 예, 자, 예. 그러면 지금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조금 네. 더 네. 전략적인 또 전략이 네.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위원님, 네. 네,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분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안녕하세요. 아침에 반갑습니다. 일찍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아모레퍼시픽 저도 좋아해요. 예,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아모레퍼시픽의 화장품을 사용하거든요. 그만큼 대표적인 화장품이죠. 우리나라를 뭐 대표하는 화장품 업체다 보니까 좀 믿고 보는 화장품이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좀 이제 저가 매수했다는 거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대신 약간 한 가지 아쉬운 건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실적 대비 뭐 그렇게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단 최근 들어 이제 수급 동향을 보니까 기관 쪽에서 많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관 쪽, 특히 연기금 쪽에서 누적 3개월 동안 40만 주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수급 동향을 보니까 그래 연기금 수급이 들어왔으면 좀 믿을 만한 또 수급이 들어왔는데 그리고 실적도 굉장히 요즘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적을 쭉 보면은 아모레퍼시픽이 작년도에도 4조 8천억, 영업이익이 3천억, 그리고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도 지금 1,800억. 올해도 급증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아마 주가가 실적 대비는 고평가돼 있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바닥 관점에서 접근해 볼 만한 위치가 아닌가. 15만 원대, 지금 14만 원대 중반대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 14만 원대 중반대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보유권으로 가다가 단기 저항권이 이 빨간색 라인 보이시죠? 이게 721선 대세 상승 기준점이거든요. 19만 원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본격적인 상승 전환을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그 라인대에서 저항받고 밀린다. 재차 또 그 부분이 고점이 형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19만 원대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14만 5천 원, 19만 원대에서 박스권 매매 전략을 펼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만 원 그때쯤 흐름 가보면서 돌파할 것 같다. 증시 흐름이 너무 좋다. 그럼 좀 더 보유를 해보는 것도 괜찮고 근데 19만 원대에서 좀 힘이 약하다. 삐리삐리하다. 장도 좀 썩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다. 그때 그 흐름 봐가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4만 5천 원. 누가 뭐래도 이전 저점이 깨져버리게 되면 일단은 커트, 경계시켰다가 다시 14만 5천 원 회복될 때 그럴 때 다시 노려보는 게 현명한 투자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요. 네. 예. 너무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죠. 15만 5천 원 매수가인데 19만 원이 단기 저항권입니다. 그때 뚫었을 때 증시 상황이 좋다 하면은 더 가는 거고 아니면 비중을 축소하는 거고 그리고 지지권은 14만 5천 원입니다. 네, 아이고 전화. 네,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벗으면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대표적이죠. 두 번째는
문자 메시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지금 문자 메시지를 주시는데 6801님께서 안녕하세요. 미래생명자원 매수가 9,800원의 비중 25%입니다. 곡물 비료 관련 끝났나요? 네,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네. 위원님 어떠세요? 궁금합니다. 오늘 굉장히 문자 잘 주신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문자 안 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미래생명자원 제가 설명드려볼게요. 미래생명자원은 이 비료 사료 관련주잖아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이제 곡물 가격 상승 이제 수혜 기대감 때문에 움직인 건데 이 기업은 다른 거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실적 잘 나오는 기업이 아니죠. 테마성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되면 조금 더 이제 주목을 받을 거고 만약에 둔화되면 급락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랑 상관이 없어요.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비료 사료 관련주가 끝났나요? 끝났다 안 끝났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패할 거고요. 이 종목이 바닥이냐 아니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공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9,800원이라고 하면 신규 매수권이 지났죠. 예, 주식 삭스를 어디에서 매수해야 됩니까? 2021년도 10월 달에 매수를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2022년도 1월 달에 매수를 해야 되고요. 제가 간혹가다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는데 버스가 떠났습니다. 예, 버스가 떠났는데 뒤에서 지금 손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버스가 다시 되돌아오진 않죠.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비료 살려 관련주는 지금 매수권이 지나기 때문에 이 테마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음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될까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아니 말로 이제 9,800원대에서 지금 4,000원까지 떨어져도 다시 할 말이 없는 거죠. 왜? 지금 당장 실적이 좋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회성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월봉 차트를 봤을 때도 이미 3, 4개월 동안 올라온 다음에 윗골을 길게 달고 위에서 대량 거래가 실현되고 나서 이번 주 쉬어주고 있거든요. 이번 달 이격 조표로 쭉 5개월 이평선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언제 해결될지 저도 예단을 못하고요. 군사 전문가도 명확히 답을 내리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답을 내릴 수가 없는 거 가지고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일단은 바닥권에 다시 한번 터닝하고 다시 새로운 테마 어떤 테마가 형성될까. 그래서 주식은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잘하는 거죠. 이미 지금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과거잖아요. 이미 터졌고 근데 앞으로 어떤 게 또 부각이 될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에 너무 포커스 맞추시기보다는 이제 신정부가 5월 달에 출범하니까 어떤 정책이 주도 업종이 또 될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접근하시면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반등시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굉장히 폭등했던 종목 있죠. 네, 자 곡물, 비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곡물 가격의 폭등으로 상승했던 종목 이제 끝났나요? 라는 부분에 대해 답을 명확히 내렸습니다. 자, 이번엔 전화 연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셨을까요?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아이고 아침 일찍인데 목소리가 명쾌하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단알이고요. 네, 단알이고요. 매수가 기준이요? 12,400원에 55%입니다. 네, 지금 11,500원의 금요일 종가예요. 12,400원. 네, 12,400원에 55% 비중이시죠? 예. 금요일에 작년에 했다가 요번에 좀 내려오길래 물타기를 좀 해가지고요. 단가를 낮춘 거예요. 아, 단가를 좀 낮추셨는데, 예. 매수가에 비해서는 지금 좀 약간 손실이시잖아요. 예. 금요일에 좀 많이 급락을 했네요. 예, 금요일 날 물 좀 탔습니다. 아, 또 다시 이제 물을 타셨어요. 예. 자, 잘하시고 계신 건가 이제 궁금하시죠? 예.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시청자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가지고요. 제가 예. 힘이 넘치셔가지고 저도 그 기운을 받고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 단알 같은 경우가 전자결제 관련 회사예요. 근데 예. 요즘에 가상자산 쪽에 투자를 많이 확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페이코인 같은 경우가 이제 뭐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제 많이 통용되고 있거든요. 근데 예. 단알 같은 경우가 이제 무엇보다 신용 물량이 좀 높은 편이에요. 9%대. 예. 그게 좀 단점이긴 해요. 근데 아까 예. 이제 물 타셨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뭔가 짜면 물을 타잖아요, 우리가. 그럼 좀 예. 싱거워지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좀 맛이 없어지잖아요, 생각보다. 예. 원래 새롭게 끓여야지만이 찌개가 또 훨씬 더 맛있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예. 또 버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짜면은 또 물을 타는데
근데 항상 물 타는 거는 막 떨어진다고 해서 막 물 타면 그렇게 썩 좋은 매매 습관은 아니에요. 그래서 네. 항상 최저 바닥일 때만 물 탄다든지 그런 게 좋긴 좋은데 이 단알은 이 중간에서 지금 물론 이제 10,000원대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오긴 했는데 완전 바닥권까지 내려온 다음에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그리고 요즘에 기관이나 외인들이 이제 막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 그럼 단알은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주식 싹쓸이 기법으로 이제 풀어드리면 이때 매수를 해야 돼요. 2021년도 1월 달 딱 한번 매수 시점이 왔습니다. 그때 이제 거래량이 늘어날 때 이 빨간색 라인선 보이시죠? 그리고 21년도 10월 달에 2번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중간에서 터닝을 하고 갔지만 물론 이게 다시 18,000원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매수권에 왔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왜? 만약에 이 5,000원대 후반대까지 떨어졌으면 여기가 매수권에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방송에서도 자신 있게 여기가 바닥권일 것 같습니다라고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중간에서 터닝하고 갔거든요. 여기까지 그냥 다시 18,000원까지 갈지 다시 또 5,000원까지 떨어질지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대신 제가 그냥 앞으로 전망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거 분명히 가상자산 쪽에 투자를 한 기업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NFT 게임 쪽에 이제 투자를 지금 확대하고 있거든요. 이게 앞으로 게임 시장은 NFT, P2E 게임 이제 시장이 굉장히 핫해질지 몰라요. 작년도에는 P2E 게임이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거든요. 위메이드. 근데 올해는 이 NFT 게임, 요즘 플레이드 같은 경우도 NFT 게임이 대만 시장에 진출하면서 새롭게 이게 뭔가 대세로 또 자리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단알도 뭐 전망은 나쁘지 않아요. 작년도 주당 순이익도 800원 나오면서 순이익이 500억 가까이 급증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회사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거는 다행스러운 부분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체크해야 될 부분은 앞으로 신용 물량이 감소하느냐 그리고 무엇보다 가려면 거래량이 늘어나야 돼요. 팍팍. 예전에 2021년도 10월 달에 어땠습니까? 밀집 국면에서 거래량이 팍 늘어나니까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도 여기서 이제 웬만하면 깨지지 말아야 돼요. 지금 간밤에 가상자산 비트코인 가격이 5,600만 원대 지금 중반대 이상을 상회하면서 이제 많이 회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가상자산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는 이 기업이 다음 주 흐름이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10,000원대 후반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일단은 보유권으로 가시다가 당기는 그리고 나서 일단은 뭐 크게 봤을 때는 17,000원대까지도 뭐 목표치는 열어두고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저 밑에 200일선 부분이죠. 9,200원대가 제가 볼 때는 손절 라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심하시면서 그리고 완전 자기가 바닥권에서만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모든 투자자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돼요. 이 중간이나 위에서는 매매권이지 급소가 아니거든요. 성공 투자하시는 분들은 항상 급소에서만 누려요. 저 밑에 바닥권 720에서 빨간색 라인에서 5,000원대에서만 투자했으면 아직도 100% 가까이 수익이 나 있거든요. 그 부분을 명심하시면서 앞으로 투자하시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질문 하나 있는데요. 그거 싸이월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싸이월드 쪽에 이제 결제를 담당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4월 2일 날 또 싸이월드 출시하죠. 그래서 앞으로 싸이월드 쪽에 모멘텀도 있긴 있으니까 근데 그건 핵심은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것도 그래요? 긍정적인 부분은 될 것 같아요. 싸이월드가 만약에 접속자 수도 많아지고 그러면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단날도 저는 기본적으로 신용 물량만 없으면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17,000원이 이제 목표 정도로 의견을 주셨네요. 자, 물타기를 해서 매수가는 조금 낮아졌는데 전략들 잘 세우셔서 비중 좀 높아졌는데 조절하시길 바랄게요. 아마 좋은 일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문자 메시지 볼까요? 테스나 문자 메시지 주셨네요. 52,500원이고요. 비중 30%입니다. 안 됐지만 지금 많이 손실권이세요. 41,950원이 지금 종가입니다. 테스나를 치면 두산이 같이 나옵니다. 이제 두산이 이번에 테스나를 이제 인수하면서 두산 측에서는 이제 여러 사업 확장을 꾀하는데, 자 테스나는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 어떤 기업인지도 궁금하고, 아마 저는 테스형 뭐 이렇게 이 값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좀 잘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테니스가 생각났는데 이렇게 떠오르는 게 각기 다르네요. 또 우위이신 것 같습니다. 테스나가 테스형이 맞는 것 같아요. 생각에. 일단 테스나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업체거든요. 삼성전자에 이제 독보적인 재료가 있는 기업이에요. 두산그룹이 탐낼만 하죠. 그만큼 테스나는 저는 어디에서 관심을 가졌냐면 원래 저 밑에 있을 때 제가 관심을 가졌어요.
저 밑에 16년도 때 있죠. 그때가 3,600원대였어요. 그때 왜 관심을 제가 가졌겠습니까? 721선 부근에서 밀집 구간에서 사상 최대 거래량이에요. 예. 주식은 바닥에서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지는데 자사주 매입이 들어올 때 그럴 때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매수를 했다. 지금 들고만 있어도 한 10배 이상은 올라가니까요. 벌써 팔자를 고쳤겠죠. 1억이 10억 이상이 올라갔고 10억을 샀으면 100억 이상 됐습니다.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닥에서 밀집 국면에서 사상 최대 거래량 터질 때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사주 매입이 들어올 때 지금 위치에서 5만 원, 6만 원, 7만 원을 노리겠습니까? 올해 예상 실적 대비도 지금 퍼가 이제 10배 한 초중반대인 것 같은데 물론 앞으로 전망 대비 그렇게 고평가돼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잭팟이 터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죠. 크게 가봤자 5, 6만 원대나 6, 7만 원대 정도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꿈을 크게 가져야 되겠죠. 남자나 여자나 꿈을 크게 가지지 않으면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를 넘어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주식 투자도. 이 주식 투자 한번 들어왔다라고 하면 뭔가 크게 성공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하면 무조건 바닥에서 사야 돼요.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 손실권이신 것 같은데 보유주만 갖고 있다가 저 위에 52,000원대가 강력한 저항권이거든요. 2021년도 11월 달 들어서 단 한 번은 52,000원대를 뚫지를 못했어요. 계속 저항받고 미끄러졌거든요. 721선 부근에까지 내려왔다는 거는 이제 바닥권에 근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39,000원대 부근이 깨져버리게 되면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밑에 38,000원대까지도 기다려 보셨다가 38,000원대까지 깨진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손절 라인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깨지면 경계를 했다가 다시 38,000원 이상 뭐 회복될 때 아쉬우면 재매수 기회를 노려본다든지 아니면 바닥에 있는 것들을 제2의 테스나가 될 만한 기업을 다시 노려본 다음에 한번 10배를 도전해보는 건 또 어떨까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자, 테스나 지금 손실은 좀 아쉽습니다만, 지금 그 대응할 수 있는 그 라인을 설정해 드렸으니 그것을 참고하시면 또 좋은 성과 있을 겁니다. 일단 빨리 원금 회복이 우선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문자 메시지를 하나 더 볼 수 있네요. 네, 빠르게 보겠습니다. 에코바이오입니다. 매수가 7,200원, 비중 50%입니다. 자, 6,860원 금요일 종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이 종목도 분석해 드려 볼 텐데요. 일단은 제가 이 종목들을 즉흥적으로 지금 받고 맞아요.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도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죠. 그 이유는 제 머릿속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이미 수급이라든지 사업 내용이라든지 머릿속에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큼 이 주식 자판기라고 제가 하는데 누르면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이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그렇게 자세히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 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기관 매수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만큼 실적이 폭발적으로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차트가 지금 완벽하게 정별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면 지금 바닥에서 지금 역별되어 있거든요. 역별 상태. 거래량이 없어요. 이미 2021년도 8월달, 9월달에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10,000원대를 뚫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쭉 내려온 거죠. 왜 그러면 이렇게까지 거래량이 없을까? 그리고 역별되어 있을까? 매력이 없거든요. 실적이 급증하냐? 그런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지금 뭔가 최대 주주가 대량 매집이 이루어지느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관심을 어떻게 보면 소외업종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앞으로 전망은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 주식은 아직까지 언제 갈지 뭐 예단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 종목을 7,200원대에서 50% 가까이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땐 반등 시 이제 721선 돌파가 이뤄지면 7,200원대를 돌파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7,900원대까지 목표치를 잡고 그 부분까지 매매 전략을 이제 수익 실현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5,700원대가 이탈된다. 그러면 일단은 경계, 매도하는 전략, 다시 또 이 라인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추가하게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식은 뭔가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고 수급이 들어온 상태에서 뭔가 이 기업이 어떻게 올라갈까 전망을 해볼 수 있는데 전망을 하기가 좀 힘든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정배열, 제가 성공 투자의 정석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은 밀집 국면, 몰려있는 거를 잘 봐야 되고요. 몰려있긴 하지만 역별돼 있죠. 그리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걸 잘 보셔야 되고요. 기관이나 최대 주주가 대량 매집이 이루어지는 기업들을 잘 봐야 되고요. 실적이 급증하고 있는 기업을 잘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당 사항이 되면
투자시고 더군다나 또 신규 사업도 대규모로 투자하는 기업이 더 좋겠죠. 해당 사항이 되지 않으면 일단은 너무 집중적으로 안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매매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뭐 잘 봐야 되고요. 잘 봐야 되고요. 한 4가지 나왔는데 그거 꼭 여러분 필기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싹쓸이 포착 종목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정말 종목 상담을 이제 실시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정말 자판기 같이. 근데 이게 한 해, 두 해로 이루어진 것이겠어요. 맨날 연구하고 또 어떤 종목이 좋은가. 자, 그래서 이 싹쓸이 시간에 얘기했던 종목이나 아니면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공명종주위원님께서 추천했던 종목들은 어떤가? 점검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특별히 주식 싹쓸이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이 종목 중심으로 해드리면 더 좋겠죠. 먼저 초록뱅 컴퍼니는 2주 됐습니다. 2주 전에 제시가 됐던 건데 저희 상승률 10% 지금 이뤄내고 있고요.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도 한데 점검해볼까요? 예, 초록뱅 컴퍼니 제가 뭐 기법 강좌 시간에서 이제 많이 설명드려가지고 간단하게만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 회장님이 50억 들어왔죠. 예, 끝난 거죠. 바닥에서 50억 들어오면 끝난 겁니다. 그만큼 이제 부채도 없고 거의 투자도 대규모로 하고 있고 순이익도 600억, 700억까지 급증하고 있고 대규모 투자 확대와 함께 강남 쪽에 800억, 4억을 늘렸다. 일단은 지금 바닥에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려보면 이제 막 5개월 이평선 회복, 안착세가 이뤄지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이 자회사 모멘텀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신작 드라마 하반기 기대감, 싸이월드도 지분 투자를 하면 수십억 정도 해놨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부가적인 부분, 가상자산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쪽이 이제 부각되기 시작하면 좀 더 주목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1년 동안 보유회수를 수백억씩 작년 11월, 1월, 2월 지속적으로 매매가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기법 강의에 좀 더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자, 초록뱅 컴퍼니 잠깐 짚고 갔고요. 또 이 외에 여러분 뭐 대원전선도 너무 수익 축하드립니다. 수익 잘 봤습니다라는 오늘 또 막 채팅창에서 의견도 있으셨거든요.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MK전자. 최근 종목, 지난주 종목입니다. 매수가 16,600원에서 거의 지금 최고가가 17,400원인데 17,000원 부근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살펴주실까요? 이 MK전자 같은 경우는 이 본딩 와이어 쪽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예요.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 반도체 초격차를 이루겠다. 이게 신정부 출범 앞으로 가장 중요한 또 화두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을 놔두겠습니까? 이 MK전자 실적도 급증하면서 저평가돼 있어요. 올해 이제 1,000억 가까이 증설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 기업이 없으면 반도체를 만들 수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반도체 핵심 소재, 부품 관련주들이 중요한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기업도 지금 721선하고 2억이 많이 벌어져 있지가 않죠. 이평선이 밀집돼 있죠. 아직은 역배열돼 있지만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미 뭔가 지금 주봉 5주선 회복 안착 속에서 적산병이 나오죠. 밑에서 둥글게 돌아갈 때 보셔야 돼요. 위에서부터 이제 꺾일 때는 조심해야 되고요. 밑에서부터 둥글게 스토캐스틱 투자 심리도도 50 이상으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죠. 25,000원대까지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만큼 25,000원까지 가도 실적 대비 퍼가 10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고평가돼 있다라고 절대 누가 손가락질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MK전자도 월봉상 이제 이번 달부터 첫 5개월의 평선 회복 안착하면서 장기 20개월의 평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이 유리하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1분기에 공명님, 예. 뭐 많은 수익이 났지만 예. 가장 또 재파 네. 종목 중에 예. 하나가 예. 바로 넥슨GT가 아니었나 예. 싶습니다. 예, 그렇죠. 18,000원대의 매수가를 2월 4일에 이제 주고 나서 거의 폭등이 계속 이뤄졌는데 합병 이후가 더 기대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예. 자, 드디어 넥슨 게임즈가 출범이 되었네요. 예, 제가 1월 달에 지금 뭐 DY 100% 올라오면서 2월 달에 대원전선 특히 이 넥슨GT가 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었는데 3월 달에는 잠깐 제가 쉬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월 이후 이제 4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도 준비하고 있는데 넷게임즈로 이제 합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넥슨 GT는 4월 중순에 2겹으로 합병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넥슨 게임즈로 바뀝니다. 이제 1.04주를 받을 수 있어요. 넥슨 GT 보유하신 분들은. 그런데 이제 간밤에 보니까요. 이 넥슨 그룹 모회사의 던전 앤 파이터, 구글, 애플 이제 드디어 리니지를 제치고 1위에 올라왔어요. 아마 돌아오는 이번 주부터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죠. 왜? 던전 앤 파이터 이제 1위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이제 올선 회복되면 재차 추가 반등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올해 하반기 신작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넥슨 게임즈가 이제 프로젝트 D, 제2의 배틀그라운드 슈팅 게임 기대감이 있는 게임도 출시할 예정이고요. 히트2 예전에 리니지를 제치고 이제 우리나라 게임 대상을 석권해서 구글, 애플 양대 매출 구글 매출 1위에 올랐던 게임 신작이 또 히트2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매그넘이라는 또 신작도 준비하고 있어서 줄줄이 올해 가장 많은 신작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넥슨 게임즈 21선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선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월봉상 이미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난달 대량 거래 시험과 함께 향후 신고가 패턴으로 가게 되면 위에 매물대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주시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넥슨 GT는 넷게임즈와 이제 합병이 잘 이루어져서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이제 넥슨 게임즈, 넷게임즈로 이제 종목명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종목을 볼 텐데 오늘 공명 정지위원님께서 피부톤이 더 좋아 보이신다고 아마 네. 건강이 더 회복됨으로써 네. 이번 주 종목도 더 좋을 거라고. 예, 많이 기대가 회복됐습니다. 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아침에 힘이 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일단 지금 오늘 제가 이제 신규로 준비한 종목이 있는데요. 일단 오늘 첫 번째로 먼저 이제 비덴트를 좀 설명 들어볼까 해요. 이 비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빗썸의 지분을 빗썸 코리아 10%, 빗썸 홀딩스 34%. 두 개 지분만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매각만 해도 5천억의 현금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부채도 별로 안 돼요. 그게 많지도 않고요. 그만큼 지금 작년도 현금성 자산만 이제 2천억 확보하고 올해 지금 상반기까지 4천억 가까이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 4천억 갖고 뭐를 할까요? 이 4천억 갖고 분명히 뭔가 신사업 투자 뭔가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이 4천억 너무 많은 돈을 확보했어요. 신사업만 하기에는 좀 뭐 다른 부분이 뭔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빗썸 인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보는 거죠. 4월 말이면 자금 확보가 다 끝납니다. 근데 이 자금이 누가 들어왔느냐? 이미 최대 주주도 지분 투자가 수백억 들어왔고 컴퍼니, 위메드도 투자가 들어왔다는 거. 이미 뭐 전략적 투자자도 시장이 앞으로 1년 뒤에 상장을 한다라고 해도 바로 팔 수 있는 물량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물량 부담 우려감에 걱정을 하기보다는 기업의 지금 실적이 순이익이 2,200억 가까이 난다. 지분을 40 몇 프로 갖고 있다. 34% 갖고 있다. 이 부분과 함께 앞으로 역시 가상자산 쪽의 신사업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차트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이제부터 밑에서부터 파라볼릭의 상승 기조로 전환되면서 주봉이 돌아가기 시작을 했다. 다음 주부터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비덴트인데요. 오늘 종목 상담에서 비덴트가 2번이나 들어왔어요. 문자 메시지로요. 그래서 그분들 잠시 후에 공개 방송 9시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이요. 예, 제가 간단하게 이 종목은 설명 들어볼게요. 이 하나투자증권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본부장, 전략실장, 재무관리팀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다는 건 그만큼 앞으로 상승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실적 너무 좋습니다. 이후에 있을 오전 9시에 M10W 공개방송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자세히 가격 전략도 말씀드릴 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전 9시입니다. 예. 두 번째 종목은 하나투자증권입니다. 좋은 종목을 바닥권에서 때를 맞추어 추천해줘서 굿 수익입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시청자님들께서 직접 오늘 실시간으로 해준 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오늘 공개 방송 9시에 DY, 넥슨 GT, 초록뱅 컴퍼니까지 급등. 이제 4월도 기대하셔야죠.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예, 제가 1월 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DY 100%, 뭐 대원전선 60%, 70%, 넥슨 GT도 60%, 70%. 3월 달엔 제가 좀 잠깐 쉬었기 때문에 좀 뜸했습니다. 4월 달에 큰 상승률을 올릴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테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4월 달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이게 뜸한 건가요? 이렇게 좀 잘 가고 있는데 4월 더 기대되는 공개 방송 직후 4월 2일 오늘 토요일 오전 9시에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샵 0988로도 고명 정지우 의원이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4월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저희 아쉽지만 벌써 이제 끝날 시간이네요. 예.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오전
7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뵐게요. 주식 싹쓸이. 싹쓸이.